안녕하세요. 맘스라디오 김태은입니다. 오늘은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작은 차이, 부자의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어요. 일본 분인데요. 부자의 습관의 저자는 가야 게이치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상위 1%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서 그 사람들 행동, 생활 습관을 연구했고요. 그것을 직접 적용하고 실천해서 자신도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나 한번 읽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요. 사업을 하느냐, 저축해서 돈을 버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말고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된다. 저축을 강제저축이라도 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각오. 이게 첫 번째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처음부터 이 책을 보니까 어떤 우리가 가진 상식들을 많이 좀 깼어요. 예를 들면 부자가 되려면 천원마트, 이제 일본에서도 그게 유행인데 천원마트를 위주로 가야 되냐, 무조건 가계부 쓰고 꼼꼼하게 돈을 관리해야 되냐,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한테 밥을 사는 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다양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낱낱이 쪼개는, 그리고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잘 설명을 했어요. 일단 저렴한 마트에 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는 B 아닙니다. 저렴한 마트는 저렴한 마트대로 그 원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 충동적으로 많은 물건을 사게 되고요. 고가의 물건은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가 또 생각보다 낮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마트에 가느냐 아니면 고가의 물건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성비, 어떤 물건이 좋은 질로 돼 있고 그것을 지불할 그 지출과 합당한지를 잘 따져보고 사는 게 바로 이제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부자의 금전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대충대충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도 이 점은 좀 닮은 것 같은데 좀 대충대충 계산은 좀 잘 못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세하게 기록하고 검증하다 보면 이 전체적인 돈의 흐름, 또 앞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래요. 근데 대충대충 계산하는데 전체 흐름도 몰라. 그러면 부자의 마인드가 아니죠. 하지만 정말 부자의 마인드는 세세한 거는 대충 알아도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를 쓰고 있고 또 얼마의 수입이 오고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다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가져가야 될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계에서 가장 절약할 수 있는 큰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주택비용, 월세라든지 아니면 주택 소유한 이자라든지 월세, 그 다음에 각종 보험료, 차량 유지비, 이 세 가지를 좀 줄이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나머지 세세한 것은 이제 조금 덜 먹고 덜 쓰는 거에 달려 있다고 하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대강적으로 구조가 머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부자들은 택시를 탈까 안 탈까요? 저도 가끔은 타지만 웬만하면 지하철 타고 또 시간도 아끼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자들은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주로 탄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부자가 택시를 타는 이유는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중요한 연락을 한다든지 이메일 응대를 한다든지 그 생산성, 시간에 대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를 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1등석에 타는 이유는 그 긴 시간 동안 원고를 쓴다든지 PPT를 만든다든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그 비용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부자들의 마인드는요, 철저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적인 마인드가 있고요.
지금 당장 이 둘 중에 이게 싸냐 비싸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정말 1원이라도 사용했을 때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굉장히 빠르고 계산적이고 전략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당장 나가는 돈에 크냐 적으냐에 막 발발 떨기도 하고 또 생각 없이 쓰기도 하는데 부자들은 1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썼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가성비, 효율성을 따진다는 거에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남에게 물건을 빌리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막 책 같은 것도 남한테 좀 빌려서 읽을 때도 있잖아요. 뭐 10,000원, 20,000원 좀 아끼려는 마음도 있는데 부자들은 빌리지 않습니다. 그 즉시 나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읽기 위해서도 있고요. 남에게 빌린다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나한테 필요한 책이 아니거든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책을 내 시간을 들여서 읽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남의 물건, 남의 책을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에도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나에게서 나간 에너지, 시간, 돈 이런 거에 민감해서 영향력, 에너지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는데요. 부자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잘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주변의 영향력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감사 인사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감정들, 감사의 말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나에게 나가는 좋은 에너지가 또 다시 좋은 곳으로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자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말, 감사의 말, 사람들을 움직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시간, 그리고 말, 그 에너지도 아끼고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부자들은 정신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도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밥을 그럼 내가 돈이 있다고 매번 내가 사야 되나? 아니면 더치페이를 하는 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도 있었는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부자들의 마인드는요. 그 당장에 돈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본능적으로 느끼는데요. 일단 부자들은 밥을 주로 많이 사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사느냐, 어떤 모임에서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매번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타성으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는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부자들이 돈을 쓰는 이유는 내가 밥을 삼으로써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밥을 산다고 합니다. 관계 또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이 관계에 내가 좋은 영향력으로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나에게 더 좋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좋은 마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생각해서 밥을 산다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가 살게.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부자들이 밥을 사는 이유는 이 관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고 또 확대해 나가고 싶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부자는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인데 저축을 안 한다고요? 특히 젊었을 때는요. 이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기술과 인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기술도 또 트렌드도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 제작 기술이라든가 뭐 썸네일을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예전엔 포토샵이었지만 이젠 다양한 디자인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금방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블로그, SNS를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계속
연마하는 데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인맥을 늘리는 거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지금 돈 1원, 2원,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정말 부자는 우리가 살아갈 날이 기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인맥을 위해서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사람들의 만남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 뭐 술자리라든가 이런 모임도 가끔씩 만나서 회포를 풀고 마음에 있는 걸 터놓아서 좋지만요. 너무 그 모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예를 들면 비슷한 사람끼리 매번 모인다면 나의 주어진 이 상황을 현실을 재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세상에는 정말 뛰어나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 자신이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모델링 삼아서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저자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눈앞에 쓸데없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돈을 유용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와 상식도 좀 의심해 봐야 하고요. 사람들과의 충돌도 어느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 이런 일을 극복하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 돈이 모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돈이라는 것은 또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반 상식 한 푼 두 푼 아끼는 그 돈을 아끼고 모으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기회 속에서 좋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모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돈을 아끼고 돈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말, 내가 가는 모임 이런 모든 것에 절제 있고 또 써야 될 때는 쓸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습관,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또 누군가를 만나든 SNS를 하던 주변 사람들에게 어쨌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하게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의 시작이 뭐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거, 또 오늘 하루 나의 시간을 준 신께 감사하는 거, 이런 것도 부자의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말, 또 돈, 시간, 에너지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에너지와 시간, 또 사람, 관계, 또 돈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부자의 습관 오늘 한번 읽어봤는데요. 각자에게 좋은 인사이트, 통찰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